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어떤 변수보다도 수급이 우위인 장세죠. 배당락일입니다. 배당에 대한 그 기대 효과가 이제 오늘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져서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기관이 보통 배당락일 전까지 매수를 하고 배당락일부터는 이제 보통 파는 그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오곤 하는데 2021년 12월 28일까지의 그 매수세고요. 올해는 3조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좀 적었네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배당락일 기관발 대량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이고 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제 며칠 여러 이제 방송들을 통해서 제가 기관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으나 이제 매도 폭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또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은 시장이 뭐 배당락을 제외하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유난히 많이 빠지는 종목들도 보이고요. 배당락 이후에 회복을 못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폭탄이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 즉 이제 한 5거래일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수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까지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작년도 보시면 작년에는 그래도 지수가 꽤나 높았습니다. 그래도 한 얼추 2,800선에서 이제 있었던 구간이라서 괜찮은데 지금은 전저점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기관의 매도 폭탄 혹은 이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은 상대적으로 이제 취약한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직전에 나왔던 CG 보시면은 그 거래 대금이 거의 반토막 나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7조 가까이 7조 6천억이죠. 올해는 또 3조 700억입니다. 그만큼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고 시장 자체가 많이 쪼그라들다 보니까 대금 자체도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비싸게 매수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배당락 거기 추가적으로 옵션 매수세를 통해서 풋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구조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락이 있으니까 이제 현물은 매수를 잡아두고 이제 선물 옵션은 이제 좀 이제 매도 포지션 잡아놓음으로써 위아래 다 조금씩 먹는 그런 전략을 쓰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가 좀 정해지는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이제 매물대가 급하게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오늘 사실 보시면은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흐름세가 좋은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투입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의 낙폭은 대부분 테슬라 때문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거의 10%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나스닥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만 유난히 배당락 혹은 이제 공매도가 극성을 부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내 종목에 공매도가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 혹은 오늘 매도세가 얼마만큼 거세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만한 종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내년 초 한 1월 2일 정도로 전후로 해서 신규 매수하기 좋은 적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면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은 개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되지 사실 내일도 개인의 매수세가 동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년 초 1월 2일 정도, 2월 2일, 3일 정도에서 어느 정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잠잠해지는 시점에서 이제 하락한 종목들 내에서 좀 내년도 성장이 보이는 종목 혹은 실적이 좋은데 이런 특별한 이벤트로 인한 낙폭이 있는 종목들을 담아 보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할지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기사 볼게요. 이제 원전주가 오늘 좀 반응을 보이고 있죠. 정부의 원전을 살리자는 의지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신한울 1호기의 전경입니다. 2025년까지 매년 원전 한 기 준공을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산업부는 원전 방산 등의 내년 수출 864조 원 재차 달성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전 전력 거래량 비중도 30%로 지금 껑충 뛰면서 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네, 사실 뭐 몇 조 원에 다 투입해서 생태계 달린다. 이제는 조금 식상합니다. 이제 워낙 이제 1년 내내 거의 네. 6개월 내내 있었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제 이런 이슈들은 국내 이슈가 아니라 해외 이슈가 동반이 돼야지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속이 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게 이 이후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 이제 횡보를 잘 하고 매집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 먹거리로 삼기에는 굉장히 좋은 섹터다. 다만 여기서 막 엄청나게 강한 랠리가 지속이 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쉬어가면서 이제 조금 주가 낙폭이 좀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저는 추가적인 매수 한번 고려해 보도 될 거고 원전 같은 아. 경우 유난히 이제 작년에 핫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양도세 물량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조금 과매도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한번 살렸으니까 여기서 바닥을 얼마만큼 빠르게 잡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한 1, 2주 정도 횡보를 한다 싶으면 그때 매수하시고 그 이후에 이슈들을 기대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역배열 상황에서 정배열로 돌리는 그런 구간 내에서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매집을 시작을 하셔도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대략 그 시기는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승하는데 상승할 때 말고 하락할 때 매수를 해야 한다는 관점. 그때는 다음 주 정도에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세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적자에서 조금 그래도 돈을 이제 인상을 통해 사실 저희는 안 좋지만 한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로 적자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메리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좀 가벼운 종목 위주로 보시는 분들께서 여전히 원전은 이제 우진과 오르비텍 같은 두 종목이죠. 원전 내에서 이제 원전 폐기물 관련주들이 내년도에 또 한 번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1, 2주 정도 쉬어가게 되면은 오리비텍이나 우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이 가능하니까 두 종목 위주로 압축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까지 콕 집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어제부터 드론 테마주들이 들썩입니다. 이거 대북에 대한 일종의 대응인데 드론 부대 조기 창설할 것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부의 입장이 나오면서 뭐 관련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테마주에 대해서는 간략한 코멘트 듣고 싶고요. 결국 큰 관점에서 보면 방위산업 쪽, 방산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일단 오늘 시세 분출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이게 단발적으로 나온 이슈면 이제 예. 예를 들어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 건 아니었는데 우발적인 그런 이제 액션으로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즉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매집된 양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올해 또 나쁘지 않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양도세 물량을 피할 수 없었던 구간들이 있어서 지금 1차적으로는 매도 우위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섹터 자체는 네,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CES 2023까지 해서 이어지게 본다라고 하면은 만약 여기서 일부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드론 관련주들을 조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예. 관심을 갖고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세부 섹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드론 관련 섹터가 있고요, 안티 드론 관련 섹터가 있고 안티 드론은 뭐예요? 이제 드론을 방어를 하는 이제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도 이제 필요를 한 게 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은 드론 이제 확전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드론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전쟁이라서 예. 실제로 이제 몇몇 영상들을 보시면은 드론으로 공격하고 이제 사실 사람보다 드론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드론과 그다음에 안티 드론 관련된 이슈들을 나눠 수 있고 이제 드론은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제 드론을 통해서 이제 전략적인 그런 이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구조적인 그런 환경도 갖춰줄 수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 안티 드론이죠. 상대편이 이제 북한이 드론으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국내에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예. 여부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발적인 이슈로 나올 수 있고 아마 우발적으로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먹거리로 삼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지금 뭐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오후에 이제 관련해서 또 회의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시간의 거래까지 해서 흐름 자체는 또 반등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단 다 역배열 상황에서 확 올리는 바람에 조금 이제 소화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초에는 드론 섹터 굉장히 내년도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체가 있는 드론과 안티 드론 관련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에서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대장 역할을 하면 주가 예. 탄력성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제이시언 시스템이 나왔고 드론 하면은 드론에 듣자만 나와도 퍼스텍이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 드론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드론을 실제로 이제 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그렇군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안티 드론 관련해서 뭐 레이저를 쏘는 이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덕산하이메탈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시세를 일부 나오고는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러나 드론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세 종목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시언 시스템과 퍼스텍 두 종목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지표입니다. 돈이 가장 먼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지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비소프트나 T3 즉 이제 T3가 이제 최대 주주가 한비소프트인데 이제 관련해서 여전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부각을 안 받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서 막 덜컥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 퍼스텍과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 먼저 위주로 보시고 중소형주는 그만큼 탄력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하셔서 저는 굉장히 유망하고 오늘도 당장 예.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S 2023에서는 아마 이제 UAM과 엮여서 같이 한 차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시세라는 부분은 수급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를 받는 건데 두 가지 지표를 좀 기억을 해야겠군요. 제이시언 시스템, 퍼스텍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산도 좀 궁금한데요. 방산주에 대해서 전망은 어떠세요? 저는 방산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아까 원전과 조금 비교를 하자면은 예. 원전과 방산이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주가가 확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뭐 계약 자체가 조금 이제 드물다 보니까 이제 좀 빠졌고요. 방산은 또 추가적으로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주인공이라고 할 만큼 괜찮았죠. 네, 최근에도 근 일주일 내에 이제 공시시를 가보시면은 뭐 LIG 넥스원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예. 이제 종목 이제 기업들이 이제 공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들이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이제 밑에 있는 기업들에게 수주를 내린 그런 액션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산 쪽은 내년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특히 항공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즉 하나 기업이 최근에 또 액션들이 잘 나오고 있죠. 뭐 조선도 인수를 하면서 육해공 다 이제 취하고 있다. 즉 이제 방산의 아버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산의 이제 하나 아버지요? 관련 예. 하나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적극적인 M&A 네. 그것을 또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방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